안녕하세요. 닥터 리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타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 왜 먹어야 하지? 음식만 골고루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비타민은 음식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양을 생산하는 자연계의 생산자, 바로 식물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식물은 햇빛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땅속에 있는 물을 탄수화물로 합성하는 광합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탄수화물은 다음과 같은 화학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가 같기 때문에 지방으로 서로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다릅니다. N, 즉 질소가 있는 화합물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콩과 식물 뿌리에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땅속의 이온 형태로 바꿔 놓은 질소 이온을 흡수하여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양소가 합성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일조량이 부족해지고 있고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땅속 미네랄은 고갈이 되고 질소도 부족해 이제 콩과 식물을 이용하지 않고 질소 비료를 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50년 전과 지금 각각의 채소와 과일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는 매우 달라졌습니다. 버섯에 함유된 섬유소도 눈에 좋기로 소문난 당근에 있는 비타민 A도 30년 사이에 3분의 1로 감소가 되었고 토마토의 비타민 A는 30년 사이에 절반으로 감소했고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B1이라든지 가지에 함유된 비타민 C, 컬리플라워에 함유된 철분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2000년에 일본에서 조사한 자료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흘러버린 지금은 더 감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줄어든 채소와 과일이 배달이 되고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도 파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바로 따서 먹는 것이 아니고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이 있고 도매상에 도착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소매상으로 이동을 하고 마트 냉장고에 있던 것을 저희가 골라서 다시 우리 집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영양소가 매우 많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껍데기만 먹는 꼴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썰고 끓이고 볶는 조리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됩니다. 식물에 있는 영양소 그대로 섭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나마 자연에서 나온 식물을 드시는 분이 낫습니다. 요즘은 인스턴트로 화학 가공을 해서 영양가 없이 배만 채우는 음식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들을 최적 용량으로, 여기서는 권장 용량이 아닌 내 건강에 필요한 정도의 최적 용량으로 섭취하려면 예컨대 혈관을 위해서 비타민 E를 제대로 드시려면 버터가 하루 12kg, 망고가 8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를 제대로 드시려면 큰 계란 노른자 22개, 새우는 400g 이상이 필요합니다. 항산화, 항노화를 해봐야 되겠다. 중요한 비타민 C, 제대로 섭취하려면 중간 크기 사과를 160개를 껍질 포함해서 먹어야 합니다. 자루로 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씹어 먹어도 배가 불러서 다 못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엽산, 비타민 B6, 리보플라빈, 티아민도 마찬가지로 많이 먹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영양소 먹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쓰는 게 더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비타민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대 영양소를 아시나요? 기본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 이것을 거대 영양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거대 영양소를 주로 식품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거대 영양소가 섭취가 불량했기 때문에 몸보신을 한다고 하면 단백질이 풍부하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드셨습니다.
장어, 보신탕, 사골곰탕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거대 영양소가 부족한 영양실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거대 영양소를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우려는 장작은 쌓여 있는데 불씨가 부족해서 태우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 표는 미량 영양소의 이름과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면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은 발견된 순서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비타민 A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이고 정확한 학명은 레티놀입니다. 이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 형태로 복용하는 것을 보통은 권합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점막, 눈 건강, 한마디로 우리 몸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점막은 입부터 항문까지 우리 몸의 외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뚫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점막도 우리 몸의 외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겉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의 건강에 그곳의 항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섭취하려면 토마토 25개, 호박, 애호박이 아닙니다. 호박으로 5개 정도를 먹어야 충분한 양을 섭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사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B군입니다. 대사는 무엇이냐? 아까 거대 영양소라고 말씀드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을 에너지로 내는 과정을 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사 과정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 소기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도, 단백질도, 지방도 에너지로 태우려면, 에너지로 나오게 되려면 비타민 B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혈과 간 기능, 그리고 세포가 분열이 되는데도 중요하고요. 구내염이 자주 있으신 분들, 원형 탈모가 생기는 분들,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의 3대 기능은 콜라겐 합성, 면역력 증가, 항산화 작용입니다. 이왕재 박사님이라고 비타민C를 매우 옹호하시는 박사님이 얘기한 6가지 효능도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음주와 흡연의 해독작용, 위암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과 동맥경화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 과정에서 비타민C 농도를 실제적으로 비교해 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태아와 노인까지 실질적으로 농도를 비교한 되게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신을 보면 태아와 노인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신장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 혈중 농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 과정을 늦추고 항산화를 위해서는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충분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감기 초기 증상으로 콧물과 목 아픔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비타민C를 복용했을 때 실제 감기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감기의 유병 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감기약이 아닌 오히려 비타민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장하기로는 감기가 있을 때 최소 8g 이상 하루에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외국의 감기 처방은 그래서 비타민C와 해열제, 아스피린 정도가 처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비타민C 농도에 따라서 탐식세포 내 세균수가 달라지는데 이 탐식세포 내 세균수라는 것은 백혈구가 얼마나 많은 세균을 잡아먹느냐 그 숫자입니다. 실제로 비타민C 농도가 0.5일 때, 1.5일 때, 3.0일 때를 비교해보면 탐식세포가 세균을 더 점점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증진,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최근에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소실이 되는 것을 비타민 D가 막아주면서 근육량을 보존해 줌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암 효과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 암을 예방을 해주는데 실제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 암을 겪었던 분들은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정상의 2배까지도 올려주라고 권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지질을 항산화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을 항산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 세포막은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세포와 세포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장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혈관을 항산화하고 세포막을 항산화하는데 비타민 E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를 고르는 방법은 라벨을 보시면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천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잘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비타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데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비타민 K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제품으로 따로 보충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고 보통은 장에서 유산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오남용하거나 과다 복용했을 때 이 비타민 K가 부족해져서 상대적으로 출혈성 경향이 늘어나거나 뼈 건강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중요한 또 다른 영양소인 미네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도 제가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